합격 다 드리는 균쌤입니다. 제10강 조건부 서식과 기타 기능. 조건을 만족하면 지정된 서식을 적용하는 기능인 조건부 서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내용을 잡고요. 그 다음에 홈 리본 메뉴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많은 규칙들이 보이죠. 이 중 먼저 강조 규칙에 있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특정 값보다 보다 큰 거 또는 보다 작은 거, 어떤 값 사이에 있는 거, 같은 거 포함하는 거, 특정 날짜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중복값 또는 고유값에 대해서도 서식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복값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중복한 데이터를 빨간색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 이게 가능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값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식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물론 이 서식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서식, 즉 셀 서식 창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주기도 할 수 있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숫자가 들어있는 데이터를 잡아서 조건부 서식 가보면 상하위 규칙에 상위 10개의 항목, 하위 10개의 항목 또는 상위 10%, 하위 10% 이렇게 상하위 값으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요. 상위 10개의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나는 이것을 상위 3개의 항목에 대해서 노란색 서식을 적용할 거야 라고 하면 사용자 지정 서식 들어간 다음에 채우기 색을 노란색, 이런 다음에 확인 누르고 한 번 더 확인 누르면 보시다시피 상위 3개의 값에 대해서 노란색 채우기가 되겠죠. 또 그 아래에 평균 초과 미만에 해당하는 것들도 조건을 걸 수 있어서요. 평균 초과의 값에 대해서 나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채우기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사용자 지정 서식 가서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서식 그 다음 확인을 누르면 지금처럼 평균을 초과하는 자료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색깔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한답니다. 그 외에는 조건부 서식 가보면 데이터 막대라고 해서요. 여기 이렇게 수치에 따라 막대의 크기를 달리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색조라고 해서요. 이 데이터의 수의 크기를 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콘 집합을 통해서 아이콘을 이렇게 귀여운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부 서식을 여러 개를 걸다 보면 조건부 서식의 조건들이 막 충돌하잖아요. 그때는 규칙 관리를 가보게 되면 이 조건부 서식마다의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서요. 이 우선순위가 높은 게 먼저 적용이 되거든요. 해서 아까 평균 초과가 상위 3개보다 더 높기 때문에 얘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적용됐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이 순서를 이걸로 바꿔보면 확인을 눌렀을 때 어때요? 지금은 조건부 서식의 우선순위가 변했기 때문에 상위 3개의 값이 이렇게 적용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이 조건부 서식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건부 서식을 지우실 때는요. 조건부 서식 가서 규칙 지우기, 내가 선택한 셀에 있는 것만 지우거나 또는 시트 전체에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지우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도 지울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되어 있는 1번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조건부 서식의 서식 스타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문에 나와 있는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등은 있었죠. 그러나 그림이라는 조건부 서식의 서식 스타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방금 보셨던 조건부 서식의 기능들은 어떤 기능에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복잡한 조건부 서식을 만들고 싶다면 새 규칙을 통해서 수식을 사용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계산식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 계산식을 집어넣을 때는 표의 구조에 따라 사용해야 할 혼합참조의 형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자 앞에 달러를 붙이는지 숫자 앞에 달러를 붙이는지가 어떤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의 필드가 있고 아래로 레코드가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문자 앞에 달러를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특정 열을 고정해 주시고, 반대로 첫 번째 열에 필드가 있고 오른쪽에 레코드가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숫자 앞에 달러를 붙여주신다 라고 당장은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2번과 3번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아래의 워크시트와 같이 점수가 80 이상인 행 전체에 배경의 색깔을 지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이를 위해 조건부 서식에 설정할 수 있는 수식으로 옳은 걸 찾아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생긴 표를 제가 똑같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 표에서 점수가 80점 이상인 데이터의 행 전체의 색깔을 이렇게 줘보려고 해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색깔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요만큼의 영역을 잡고 그 다음 홈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눌러서 수식을 이용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서식을 먼저 눌러서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나는 노란 색깔의 채우기를 할 거야 라는 것만 먼저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조건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에서의 조건은 점수가 80 이상인 내용에 대해서 색깔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글귀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이상의 부호부터 생각해보면 이상은 크거나 같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점수는 점수가 들어있는 셀을 이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점수는 이러한 데이터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 중에서 누굴 골라야 되느냐? 가장 위에 있는 데이터를 골라주셔야 해요. 그럼 제일 위에 있는 데이터는 C2셀에 해당하는 남공의 점수잖아요. 그럼 얘는 C2셀에 해당하는 이 값으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점수가 C2셀에만 딱 들어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C2에도 있고 C3에도 있고 C4에도 있고 C5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10에만 점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C10만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달러의 형태를 C10을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합 참조에서 문자 앞에 달러가 있는, 그러니까 열이 고정되는 형태인 이러한 형태로 작업을 해줘야지만 C10에 2셀 비교하고 C열에 3셀 비교하고 4셀 비교하고 5셀 비교하고, 그러니까 여기만 비교하게 되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죠. 만약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부 서식을 다른 형태로 쓰겠다, 그러니까 달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조건부 서식이 이상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상대 참조라고 하면 뭐 이렇게 돼버리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조건부 서식 들어와서 이거를 절대 참조로 걸어버리면 아예 색깔이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참조의 형태의 달러가 다른 형태로 된다 하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서식이 빠져버리니까요. 이런 구조에서는 문자 앞에 달러가 있는 형태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죠. 화면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네요. 자,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방향만 조금 다르게 했어요. 3번 내용도 한번 볼게요. 아래의 워크시트와 같이 점수가 80 이상인 열 전체의 배경색을 지정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 서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식으로 옳은 걸 찾아보라 그러죠. 미리 또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에만 색깔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 레코드 있는 부분만 영역을 잡고, 그 다음 조건부 서식, 세규칙, 그리고 수식 이렇게 눌러서요. 서식을 먼저 지정할게요. 서식을 아까와는 좀 다르게 노란색 말고 이번엔 주황색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점수가 8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점수가 80 이상이라고 이렇게 우선 적어 놓도록 할게요. 그럼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80 이상은 크거나 같다 80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점수는 점수가 들어있는 대표 셀을 찍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점수 중 가장 첫 번째 칸, 즉 남공이의 점수에 해당하는 요 칸을 찍어줘야 되겠죠. 해서 남공이의 점수가 들어있는 B3셀을 찍어줍니다. 그런 다음 컴퓨터 입장에선 여기를 비교했다가 그 옆에 있는 칸을 비교했다가 그 옆에 있는 칸을 비교했다가 3행에 있는 정보들만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참조의 형태를 3 앞에만 달러가 있는 이러한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확인을 누르면 어때요? 80 이상에 해당하는 양딸기와 박비지의 정보만 이렇게 색깔이 들어왔다는 거죠. 하면 우선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 이 또한 아까와 결이 같죠. 아까와는 다르게 방향이 좀 변했죠. 필드가 첫 번째 열에 있고 레코드가 그 옆에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반드시 숫자 앞에 달러를 씌워서 조건을 걸어줘야 한다.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능들은 실제로 여러분들 실기 문제를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어렵다 하신다면 컴활 실기를 먼저 공부하고 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3번의 내용까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4번도 한번 볼게요.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까요? 조건부 서식에서 사용하는 수식은 등으로 시작해야 한다. 당연히 수식은 등으로 시작해야죠. 그래서 1번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 2번, 규칙에 맞는 셀의 범위는 해당 규칙에 따라 서식이 지정되고 규칙이 맞지 않는 셀의 범위는 서식이 지정되지 않는다. 이게 조건부 서식 기능이잖아요.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4번 문제 볼까요? 고유 또는 중복값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었죠. 이 또한 맞는 말이죠. 허면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여기 뭐가 틀렸는지 볼게요.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후 셀 값이 바뀌어 규칙과 일치하지 않아도 셀 서식의 설정은 해지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볼게요. 아까 여기에 점수가 80 이상이면 노란색으로 행전체의 색깔을 줬잖아요. 그럼 여기를 80 미만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런 다음 엔터 쳤을 때 서식이 빠져버리죠. 즉 조건부 서식을 적용한 후 셀 값이 바뀌어
규칙과 일치하지 않으면 서식은 해지되어야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해제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해제되는 게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입력된 데이터가 유효한지 검사하는 기능인 유효성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험관리사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험관리사를 하면서 고객들을 관리해야 하는 표가 필요하겠죠? 그 표를 여기에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다음에 이름부터 이렇게 입력해 줄 수 있는데요. 이름을 입력하고 나서 아이디를 입력할 땐 영어로 써야 되는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성별을 넣을 땐 남이나 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작업하면 되겠고, 나이는 뭐 일반적인 숫자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걸 작업하다 보면 가끔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여기 성별을 넣을 때 남이라고 써야 되는데 손이 미끌려서 님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아예 오타가 나서 뭐 이렇게 쓰거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나이도 20살을 넣어야 하는데 모르고 200을 넣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오타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가 이만큼의 영역을 잡고, 그런 다음 데이터,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도구의 유효성 검사, 이 기능을 이용해서 설정이라는 곳에 제한 대상을 목록이라고 해놓고 성별을 남 또는 여라고 잡아놓으면 남자 또는 여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이 잡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다가 아까처럼 오타가 나는 글자를 이렇게 적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유효성 검사 제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기에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여기는 남자나 여자만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영역을 잡고 유효성 검사를 가서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이것을 정수로 잡아주고 해당 범위의 값으로 최소 1, 최대 100으로 잡으면 1은 입력이 되지만 0은 입력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100은 입력이 되지만 101은 입력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값에다가 제한을 주는 것을 유효성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유효성 검사가 왜 필요한지는 대략적으로 아셨을 것 같고, 이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방금 보셨던 설정이라는 탭에서는 제한 대상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원래는 모든 값으로 되어 있는데 정수, 소수, 목록, 날짜, 시간, 텍스트 길이, 사용자 지정 순으로 이렇게 제한 대상을 결정해 줄 수 있는데요. 이 중 목록이라는 곳에는 아까 남과 여를 했던 것처럼 남 쓰고 여 할 때 콤마를 찍어가면서 이렇게 제한을 했었죠. 또는 남, 여의 칸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리고 여기에 외계인이라고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만큼의 영역을 이름 정의해서 성별, 목록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이만큼의 영역을 잡고 유효성 검사 들어와서 제한 대상 목록한 다음 여기 원본으로 는 한 다음 이곳의 원본을 이렇게 잡아 넣으면 어때요? 성별 목록이라는 이름 정의되어 있는 칸도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물론 드롭다운 표시라 그래서요, 이걸 체크해 놓으면 여기 역삼각형도 생겨서 밑에 눌러보면 이 목록도 이렇게 보이기도 하니까요, 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또 보면 설명 메시지라는 부분에서는요,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적어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시면 딱 여기를 클릭했을 때 이러한 설명 메시지가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 이곳엔 이러한 형태로 입력해 달라는 내용이구나 라는 걸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또 그 옆으로는 오류 메시지라고 해서요, 지금 이 오류 메시지의 형태는 중지, 이거를 경고, 정보라고 해서 인포메이션 형태로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지로 해놓고 이곳에다가 똑바로 써라 한 다음에 바보냐 캐캐캐캐캐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잘못된 메시지를 이렇게 입력하는 순간 어때요?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설정할 수 있고요. 또 아이디를 입력할 때마다 한영키를 계속 눌러야 되는 것이 좀 번거로웠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IME 모드를 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IME 모드를 영문 또는 한글로 전환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이곳에 영문을 설정해 놓으면, 그리고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반대로 한글을 지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전자와 한글 전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한글을 지정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제가 한영키를 따로 누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한글이, 이곳에는 영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IME 모드랍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데이터 유효성 기능에 대한 오류 메시지 스타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아까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유효성 검사 가서
오류 메시지에 가보면 여기 중지 모양의 크리티컬과 그리고 경고 모양의 익스클레메이션 그리고 정보 모양의 인포메이션 세 가지가 확인이 되죠. 해서 정답은 4번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건 없었죠. 계속해서 6번 내용 볼게요. 유효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목록의 값들을 미리 지정하여 데이터 입력을 제한할 수 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놔 가지고 이러한 목록으로 데이터 형태를 지정했던 거, 여기에서 확인이 됐었죠. 그럼 1번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다음 2번, 입력할 수 있는 정수의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었다. 이것은 나이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1부터 100까지로 넣었던 거, 이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럼 4번 먼저 볼게요. 유효성 조건 변경 시 변경 내용을 범위로 지정된 모든 셀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유효성 검사는 이곳에다가 또 이곳에다 걸었단 말이죠. 그런데 데이터를 이만큼 잡고 유효성 검사를 눌러보면 이러한 경고창이 뜨죠. 선택 영역에 여러 가지의 유효성 유형이 있는데 현재 설정을 해제하고 계속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제가 이 유효성 검사의 형식을 다시 딴 걸로 이렇게 좀 바꿔보면, 그러면 여기 걸려있는 유효성 검사는 전부 다 해지되고 아까 방금 걸었던 그 내용만 이렇게 지정됐다 이거죠. 그래서 유효성 조건을 변경할 때 지정된 모든 셀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 말도 맞는 말이 되겠죠. 허면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는데요. 목록으로 값을 제한하는 경우 드롭다운 목록 너비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드롭다운 목록 너비가 뭐냐면 아까 여기를 눌렀을 때 역삼각형 누르면 이만큼의 목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목록이 바로 드롭다운 목록인데요. 이 목록의 크기는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열 너비를 늘리면 그러면 이 목록의 너비도 늘어나고 열 너비를 줄이게 되면 이 목록의 너비도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롭다운 목록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볼게요. 다음 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유효성 조건의 제한 대상으로 목록을 설정하였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목록의 원본으로 정의된 이름의 범위를 사용하려면 먼저 는 쓰고 범위의 이름을 지정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까 여기에 성별 목록이라고 해놨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잡고 유효성 검사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원본으로 는 한 다음에 이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여기 성별 목록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직접 쓰셔도 돼요. 아무튼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 2번,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 표시할 수 있는 메시지의 내용은 오류 메시지 탭에서 설정할 수 있다. 바로 이곳에서 아까 우리 바보냐 캐캐캐캐 뭐 이렇게 넣었던 거 확인되셨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의 내용을 보시면 설정을 해제하려면 유효성 검사 대화 상자에서 모두 지우기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을 해제할 수 있대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걸 누르면 당연히 걸려있는 유효성 검사의 기능은 지워지게 됩니다. 해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목록값을 입력하여 원본을 설정하려면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여기에 남과 여를 적을 때 설정해서 이 목록을 사용하지 않고 남여를 쓴다라고 한다면 남 쓰고 콤마하고 여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미콜론이 아니라 여기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콤마로 바뀌어야 합니다. 해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셀에 추가적인 설명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인 메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을 통해서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Shift F2라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지정해 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메모 기능은 사실은 검토 리본 메뉴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새 메모를 통해서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메모는 기본적으로 입력하게 되면 표식이 나타나서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메모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항상 보게끔 설정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누르게 되면 항상 표현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적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다른 메모들도 한꺼번에 표시되게끔 하려면 검토 탭에 있는 메모 모두 표시, 이걸 눌러주게 되면 방금 넣었던 메모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보이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메모는 지우고자 할 때 셀에 있는 내용을 지운다고 해서 이게 지워지는 게 아니고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삭제로 지운다든지 또는 클릭을 하고 검토 탭에 있는 메모 삭제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홈 리본 메뉴에
여기 지우개 모양의 삭제 중 완전 삭제가 있거든요. 여기 모두 지우기 보이시죠? 이걸 눌러야지만 메모가 깔끔하게 지워진다는 걸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메모는 인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인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다 보니까 파일에 인쇄를 누르게 되면 방금 지정했던 메모는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인쇄 설정을 통해서 메모를 어떻게 인쇄할 것인지도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설정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배울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의 내용을 알고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메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통합 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모아서 인쇄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인쇄 설정에서 메모를 어떻게 인쇄할 거냐, 이게 설정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 2번, 메모에는 어떠한 문자, 숫자, 특수 문자도 입력 가능하며 텍스트의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모 자체에다 특수문자 같은 거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어도 숫자도 전부 다 지정해 줄 수 있고, 이만큼의 영역만 잡아서 홈 리본 메뉴의 글자 모양을 다르게 수정해 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요것만 설정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해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 3번, 시트에 삽입된 모든 메모를 표시하려면 검토 탭에 있는 메모 그룹에서 메모 모두 표시를 선택하면 된대요. 아까 보여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눌러보면 어때요? 다시 눌러보면 모두 표시되고, 다시 누르면 해지되고, 보이시죠?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델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했을 때 메모가 함께 삭제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얘를 지우려면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삭제를 하던가 또는 홈에서 모두 지우기를 하셔야지만 메모가 지워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델리트를 누르게 되면 이 메모가 지워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클릭하면 특정 위치 또는 특정 객체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인 하이퍼링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링크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클릭했을 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어떤 객체를 선택하고 삽입 리본 메뉴에 있는 하이퍼링크를 눌러서 내가 이걸 눌렀을 때 기존 파일이나 웹페이지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현재 문서 또는 새 문서 만들기를 하겠거나, 아니면 전자메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퍼링크는 거의 대부분의 객체에 대해서 다 걸어줄 수 있는데요. 특히 도형 같은 곳 있죠. 이 도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잡은 다음 삽입에 하이퍼링크 해서 기존 웹페이지에 주소를 네이버로 이렇게 연결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네이버 창이 열리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 하이퍼링크의 기능은 개발 도구에 있는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 또는 액티브엑스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클릭하고 얘를 그린 다음에 이 단추에다 하이퍼링크를 지정하려고 해보면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다 정도의 특징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하이퍼링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먼저 볼게요. 현재 사용 중인 통합 문서에 다른 시트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다음 3번, 특정 웹사이트로 하이퍼링크 지정할 수 있어서 우리 아까 네이버로 연결해봤죠? 그리고 2번,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특정 시트의 셀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뭐가 틀렸는지 보면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지만 안 되죠. 단추는 지정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다? 아니죠. 앞뒷말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란 조건을 만족하면 지정된 서식을 적용하는 기능을 말했죠. 조건부 서식 기능을 통해 수식을 이용한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요. 그때는 표의 구조에 따라 사용해야 할 혼합 참조 형식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형태, 즉 첫 번째 행의 필드가 있고 그 밑으로 레코드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A1 형식으로 열 문자를 고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방향이 바뀌어 첫 번째 열에 필드가 있고 그 옆으로 레코드가 있는 형태의 표라고 한다면 $A1 형식처럼 행번호 앞에 달러를 붙여서 사용하는 혼합참조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유효성 검사는 입력된 데이터가 유효한지 검사하는 기능을 말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을 지정할 수 있었고, 설명 메시지에서 자료를 입력할 때 보이는 설명을 설정할 수 있었고, 오류 메시지를 통해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어떤 메시지를 보일지 설정할 수 있었고, IME 모드를 통해 자료를 입력할 때 한글이나 영어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기능이 있었었죠. 메모란 셀에 대한 설명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말했고요. 이러한 메모는 삭제하고자 한다면 메모 삭제 또는 완전 삭제로 메모를 제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퍼링크란 클릭하면 특정 위치 또는 개체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말했는데요. 단추라는 개체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